자,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박창규. 오토커넥트 최정필입니다. 저희 지금 상하이 모터쇼 2019 취재하러 왔습니다. 여기 상하이 모터쇼 현장이고요. 주최자 사무실 구석에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좀 둘러봤죠? 네,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모터쇼를 처음 와봤는데 기존에 와봤던 것도 아마 의미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부터 새로운 전시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와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게 36만 평방미터에서 이 행사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모터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터쇼라고 하는데 킨텍스 1관과 2관 전체 다 열었을 때 2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6만 평방미터거든요. 근데 그리고 홀 12개 홀에서 열리고요. 넓이만 봤을 때는 킨텍스의 2배, 홀의 수만 해도 한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가 열리는 게 몇 개의 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써요. 지금 빈 홀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기사 내용 보면요. 2017년에 어느 정도냐면 관람객이 100만 명 이상 정도 이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2017년 기준으로 올해 보면 100만 명 이상 올 거고, 그리고 오늘 프레스데이거든요. 오늘만 10,000명 이상의 언론 관계자가 이 전시장으로 올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모터쇼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서울 모터쇼 전체 방문객이 63만 명이라고 했어요. 방문객 수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단 뭐 프레스데이에 참관하는 이 오늘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가 글로벌 모터쇼의 기준이 되는데, 세계 5대 모터쇼면 보통 프레스데이에 10,000명 가까이 관계자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하이 모터쇼를 보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프레스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곳들도 많다고 하고, 프레스 등록을 위해서 줄을 서는 것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만큼 엄청난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곳 상하이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하이 모터쇼가 또 중요한 게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바뀌어가는 시점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면서도 전기차 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율주행차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의 기점에서 이 중국 시장을 미리 방문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사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전기로 된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이 활동과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장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선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정말 버스들도 다 전기 버스들이 다니고 그 전기차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도 이제 점차 바뀌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제 시장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터쇼도 여러 가지 트렌드를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월드 프리미어가 신차,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신차가 100종이나 됩니다. 100종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모터쇼도 이제 그 이상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총 전시 대수가 1,500대 이상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서울 모터쇼가 270여 대였거든요. 전시되는 규모로만 따지면은 어마어마하죠. 7배가 넘네요. 예전에는 단순히 규모만 컸는데 지금은 양과 질 모두 압도적인 그런 힘을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터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모터쇼 규모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좀 우리 둘러봤잖아요. 네. 둘러보면서 느낀 게 각 부스별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의 맨 앞에는 전기차가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 특히 중국 토종 브랜드 네.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외국 브랜드들,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새롭게 만든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들이 빠짐없이 나왔고,
중국 전통 브랜드 그리고 해외 유명한 유럽 브랜드들부터 어느 브랜드 하나 전기차가 없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자, 이게 그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 위주의 정책을 펼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을 이 모터쇼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 포뮬러 2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차 레이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레이스를 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은 빠짐없이 자신들의 전기차 레이스카를 전시를 했다는 점이었어요. 자, 지금 사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전기차 레이스에 나가는 그런 차들이 포뮬러 2 머신들이 여기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업이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 레이스를 뛰고 있는 달리는 그런 차들이 여기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회가 있었죠. 네, 이제 미디어 데이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 주말에도 레이스가 있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홍콩에서도 다음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그거 보고 싶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죠. 그러니까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도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취재도 했었는데 이 포뮬러 2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면 좋겠는데 뭐 언제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네. 해외에 나가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열리는 네. 거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정말 예, 특히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전에 좀 미리 보고 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포뮬러 2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포뮬러 1 머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기차거든요. 정말 소음 자체가 안 나고 뭐 타이어 소음은 나겠죠. 그런데 이 엔진에서 나는 그 제트기 엔진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는 안 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가지에서 도심 내를 달리는 그런 서킷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그러면 어디서 열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래에서는 프레스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주최자 사무실 쪽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 내려가서 이제 신차 어떤 네. 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참가한 브랜드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돌아보는 데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재밌는 차, 다양한 차, 보지도 못한 차, 정말 많은 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좀 둘러보니까 예전 상하이 모터쇼라던가 예전 베이징 모터쇼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 차들이 이게 달릴 수나 있을까? 좀 약간 좀 민망한 차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보면 정말 와, 멋있다.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멋있어지고요. 그리고 휠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 차의 하체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글로벌 차와 비교하면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모터쇼 이제 나온 거 그리고 어제 감추어져 있던 차들이 지금 아래 많이 공개가 됐을 텐데 그런 거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9 오토 상하이 어떤 모델들이 전시됐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